자, 사실 2단원인데 여기는 한 장짜리고 여기는 상당히 짧아요. 내용 자체가. 자, 세계어 외환 위기 극복에서 나옵니다. 자, 세계어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론적 이걸 GATT라고 얘기해요. 이게 94년까지 가요. 94년까지 가고 95년부터는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GATT 체제에서는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냐면 주로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상품, 서비스, 뭐 엄청나게 많은 생산 요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지. 그래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96년 어디에 가입했었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었지.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 많아 모르겠는데 아까 김영삼 정부 하면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오케이? 93년에 우루과이 나옵니다. 95년에 WTO, 96년에 OECD 가입, 97년에 IMF 사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영삼 정부예요. 오케이?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이것도 김영삼 정부 OECD니까. 알겠지? 그래서 영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 자, 그 다음 외환위기. 거주주의 시기의 정경유착.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붙어먹은 거야. 야, 니네 우리나라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제일 유명한 이혼 소송이 누구지 알아? 최태원, 노소영, SK 회장이랑 노태우 딸이랑 이혼 소송하고 있어 지금. 몰라? 노소영이 요구한 위자료가 거의 10조야. 조단 8조 얼마. 왜? 노소영이 주장하는 건 그거야. 아빠가 대통령이었을 때 비자금을 누구한테 줬었다? 최태원이한테 줬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현재 SK그룹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SK 주식 나한테 50% 내놔. 그러니까 한 10조가 되는 거야. 알겠냐? 정치인과 누가 경제인이 뭐 한 거야? 유착한 거야. 대표적인 거. 이명박 아들 누구랑 결혼했어? 효성그룹이랑 결혼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가 붙어먹는 거고요. 재벌 중심의 경제. 현대 창업주들도 정주영. 그리고 그 계열사들 다 누가 맡고 있어? 정주영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이 맡고 있지. 삼성 이병철이 만들었지. 그리고 그 계열사 누가 맡고 있어? 이병철 아들들이 맡고 있지. 그래서 장남이었던 맹희, 이맹희가 뭘 받았어? CJ를 받았어. 그리고 삼성이가 사남이었던 이건희가 삼성 중공업이랑 전자를 받았지.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건희의 아들이 이재용이 지금 삼성 회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자, 기업의 과도한 상업확장, 금융권 부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 투자 회수가 있었고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졌어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됐어? 국제거래는 달러로 하는데 국제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부도사태에서 선언하고 IMF한테 구제금융을 요청하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사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자, 정부 차원의 노력, 외국 자본 유치, 부실기업, 은행 통폐합. 은행은 거의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도야? 예전에 충청남도에 있었지? 충청도 은행 하면은 충청은행이라고 있었거든? 이 충청은행을 누가 먹어? 하나은행이 먹어요. 충청은행이 망한 거지. 그런 식으로 통폐합하고요. 공기업 민영화하고요. 노사정위원회 만듭니다. 노사정위원회 뭐 이거 다 이제 김대중 정부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얘 1년에 한 번씩 뉴스 꼭 나와. 뭐 정한다고? 최저임금 정한다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정합니다. 자, 그리고 정리 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를 도입합니다. 정리 해고제는 말 그대로 해고합니다. 해고. 자, 시민들의 차원, 시민들 노력, 근무기 운동 이런 것들 했었죠.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하고요. 2001년에 극복합니다. 자, 결과 일부 은행과 기업의 해외 매각, 특정 기업의 경제적 집중. 니네 우리나라 그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룹이 삼성. 그게 뭐 있어? 현대. 또 뭐 없냐? 대우 알아요? 대우? 대우 자동차, 대우 건설, 대우 뭐 해가지고 막 많았었거든. 이 대우가 어떻게 돼요? 부도나요. IMF 때. 김우중 회장이 만든 거거든. 김우중 회장님께서 어디로 가? 필리핀인가? 거기로 도피하지? 안 잡히려고 도망가. 김우중 회장의 비상금으로 만든 회사가 하이마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용 안정성 저하. 고용 안정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해고 쉽다는 얘기고요.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집니다. 자,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 변화해 가지고 나와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게 FTA죠. 자유무역협정.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교육국 확대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통상정책. 그래서 2004년 누가 처음 시작이에요? 칠레예요. 우리나라 FTA 최초 체결이 누구라고? 칠레. 2004년. 그 다음 미국, EU 점점 확대하는 거죠. 자,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요. 기술 개발 및 발전 증대되고요. 소비자로서는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왜? 걔들 물건도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물건도 걔네 나라에 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은 타격,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알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수산물이에요.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런데 얘네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람이 농약도 치고 뭐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가가 미국 같은 데 비하면 셀 수밖에 없어. 왜? 걔네는 비행기로 뿌리잖아.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은 타격이 있었고요. 한국 경제, 첨단 산업, 선박, 자동차. 첨단 산업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도체. 선박 산업 하면은 우리가 무슨 업이라고 그래요? 조선업이라고 하지. 세계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런데 니네 LNG선이라고 들어봤어? 응? 천연가스 있지? 천연가스 어떻게 나눠?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나눠요. 보내주고 받고. 왜? 기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가지고 와? 배로 가져와요. 어떻게? 천연가스를 영하 183도까지 온도를 낮추잖아? 그러면 이 기체가 무슨 상태가 된대? 액체 상태가 된대. 그러면 영하 183도 밑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배가 LNG선이겠지? 이걸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세계 1위예요. 중국이 전에 세계 1위였었거든?
근데 중국 배는 뭐냐면 영하 183도 유지가 힘들어. 혹은 기한을 안 맞춰.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거에서는 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수출은 전차가 이끌어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000년대 들어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성장하고요. 한국 경제의 과제, 대외 의존도 증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내수 시장, 즉 우리나라 내부 인구가 1억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내수 판매 시장이 작아요. 중국이나 인도는 15억 명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크잖아. 우리는 작아. 대한민국 남한만 따져도 5천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일본의 3분의 1.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엄청 커요. 대기업, 중소기업을 숫자로 보고 매출액으로 보잖아. 이렇게 가요. 근데 매출액으로 보잖아. 대기업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힘든 거는 당연하지. 나라가 단단하고 튼튼하려면 중소기업이 딱 받쳐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위주니까 대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지.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사전에도 재벌로 나와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단어예요. 자, 그리고 도농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도농 격차가 뭐예요? 도시와 농촌 격차예요. 이런 격차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지. 우리나라 도시가율이 92% 정도 돼요. 100명 중에 90명이 어디 살아? 도시에. 8명이 어디 살아요? 촌락에 살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사회 양극화 심화돼요.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욱 가지지 못하게 된대. 첫 번째 등장 배경. 사회, 경제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아까 우리 다 봤었어. 대표적인 게 뭐야? 구조조정이 있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어? 잘리는 사람이 실업자가 생겨나게 되겠지. 노숙자도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줄어들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해봐봐.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한 10몇 프로거든. 인구는 50% 이상이 집중돼 있지. 시설은 70% 이상이 집중돼 있지. 우리나라 10대 대학은 100%가 집중돼 있지.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오고요. 대도시, 지방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의 사회 경제적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고. 어느 쪽으로만 들어가? 무안이라는 곳이 있어. 전라북도 무안. 여기에서 소아과를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광주광역시로 가야 돼. 전라도에. 그 왕복 몇 시간이야? 3시간 반이야. 이쪽에는 소아과 자체가 없대.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지. 자, 그 다음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촌에는 없죠. 그래가지고 뭐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EBS I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 곳은 어디야? 도시야. 뭔가
뭔가 이상해. 주거 지역의 불평등. 어디 생각해봐. 강남 생각해봐. 저번에 뉴스 들으니까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우리는 집을 사란 얘기냐 못 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정부시가 나한테 왜 이러냐. 강남에서 아파트 얼마? 59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 이런 거 이런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대? 22억에 거래됐대. 그것도 뭘로? 현금으로. 그리고 신도시에는 삐까뻔쩍하게 막 잘해서 만들어놓지. 근데 구도시의 구도심은 어때요? 막 다 쓰러져 가고 있죠.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소득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 노동 의욕 상실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대량 해고 조치로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채우겠대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자, 2007년에는 임금 격차가 12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임금 격차가 225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러한 흐름은 소득 불균형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빈부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야, 자동차 1번 문하고 2번 문이 있어. 1번 문 가는 애는 정규직이야. 2번 문 가는 애는 비정규직이야. 얘는 연봉이 1억이야. 얘는 연봉이 4천이야. 얘 휴가 있어. 얘 휴가 없어. 얘는 노동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얘는 보호를 못 받아.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야. 같은 일을 해. 아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상해. 붕어빵 장사를 해도 서울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잘 된다고 하는 게 농담만은 아니에요. 자, 해결 요령. 정부 사회복지제도 강화한다 라고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최저임금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1030원.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어가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농업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가 낮은 대출 상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시민단체 재벌 규제 강화, 비정규직 축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다문화 사회.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여자는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이나 북한 이탈 주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했는데 알아? 몰라? 27년째 하고 있거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웅변 대회하는 거. 본선에 진출한 사람들 경쟁률이 63대 1이래. 가난가? 아프리카 어떤 여자는 자기 모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하대. 한국어가 더 좋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대. 자기 나라 모국어보다. 자,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차이에 대한 이해도 상승에 기여하고
이 사람들은 주로 국제결혼 여자는 주로 어디로 가? 농촌으로 가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쟤네는 뭐 이럴 거야, 얘네는 이럴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이 가지고 오는 문제, 그리고 혐오 문제, 의사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한국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 중단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70%의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시도율은 25%에서 35% 정도 돼요. 왜? 학교에 가면 놀린다는 거예요. 편견, 차별, 혐오 이런 것들. 자, 해결 노력, 법률을 제정하는 것, 사회적 차원이고요. 다문화 교육도 시행하고요. 정책 지원도 하고요. 관련 행사.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의식들을 버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 정보와 사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중문화학과, 한국 드라마의 아시아권 수출 증가에서 한류, 동남아시아의 대장금 알아보네 드라마? 대장금이 엄청나게 히트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인도네시아인가? 슈퍼주니어 아세요? 되게 오래된 그룹인데 이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대규모의 팬 그룹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형성된 거냐?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네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얘네가 여기 가서 이 팬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캐비안 엄청나게 뭐 유행한다고 하지. 캐비안이 엄청 유행하면서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거기 호랑이 나온다며. 이 귀여운 호랑이지. 한국 하면 호랑이? 맞아. 평창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랑이였어. 근데 그 호랑이 일본 새끼들이 다 죽였대. 일본 나쁜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든 이런 부분들에 홍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김밥이 뭐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캐비안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K-pop, 아시아, 유럽, 미국. 나 여기 출근할 때 골든 들으면서 왔는데. 라디오에서 그거 틀어주더라. 자, 드라마, 음악, 스포츠, 영화, 패션, 화장품, 음식 뭐 이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환장하는 거 뭐예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얘기하죠. 미친데.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 김. 조미김 있지? 밥 싸먹는 거.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지. 자, 쉬운 거는 알아서 풀어보고 이런 거 한번. 얘네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GATT를 체결하여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이거 뭐예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 일반 협정이 1970년대 말부터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얘기하네. 네? 무슨 체제예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장벽을 없애고 1970년대 말부터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럼 규제해 안 해? 규제해 안 해? 규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금융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되겠죠.
금융실명제 이건 규제가 강화된 거지. 호주제 폐지 관련 없죠. 자금 지원받는 거 관련 없죠. 규제 완화랑 국방연도 관련 없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지. 3번 문제도 한번 볼까? 정부의 노력을 찾아보래. 옳지 않은 거래. 파견근로제 도입했다. 대배지. 정리해고제 도입했다. 대배지. 부실기업 은행 통폐합. 대배지. 외국자본 유치. 대배지. 근무기 운동은 누가 한 거야? 국민들이 노력한 거지 정부가 노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미주집 위기가 발생한 배경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40억 달러, 연내 가용 92억 달러. 그런데 97년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터진 거예요? 외환 위기 사태가 터진 거지. 그럼 이 IMF 사태의 배경으로 오는 거를 찾아야 돼. 오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가지고 IMF가 터졌어? 관련 없지. OECD에 가입해서 IMF가 터졌어? 관련 없지. 과도하게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 IMF 터졌어? 자금을 막 자기네들이 막 가져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가 동아시아에 확산됐다. 맞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친 거지. 자, 외환위기의 원인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변동. 원인은 뭐냐?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해가지고 나왔네. 그리고 여기에 또 원인이 뭐가 들어가야 돼? 세계화 아니면은 외환 보유고 부족 뭐가 들어가야 돼? 외환 보유고 부족이니까 뭐예요? 외환 위기가 됐겠지?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대외 의존도 증가했대. 그리고 20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뭐가 되겠어요? 자유무역 협정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외환위기이고 비정규직이 늘고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어려움이 대물림되면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등장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1번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었어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어요.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서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다 맞지?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요, 늘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얘는 뭐냐? 국가임금위원회는 살색이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살색이 뭘로 바뀌었대요? 살구색으로 바뀌었대요. 이거를 보고 학습 주제로 시민사회 성장과 갈등 안 되겠지.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이해 얘는 되겠지. 왜? 왜 이렇게 돼?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 해당함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피부색에 대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요?